여러분은 과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깎아 먹는 사과 한 개, 운동 후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바나나 하나, 다이어트를 위해 챙겨 마시는 자몽 주스, 그리고 비타민 보충을 위해 매일 습관처럼 챙겨 먹는 갖가지 과일들. 우리는 이들을 건강의 상징,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부르며 아무런 의심 없이 식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불편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 과일이 여러분의 몸 상태와 만났을 때 혹은 특정 방식으로 섭취될 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1위 과일.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낚시 제목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람에게 특정 방식으로 섭취될 때 어떤 과일은 심각한 부정맥을 부르고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며 신장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믿어왔던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말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과일을 고르는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과일을 착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식이섬유까지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음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분명 좋지만 신부전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필수적이지만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사람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어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재배되는 과일들은 과거에 비해 당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과일은 칼륨, 산성 성분, 그리고 특정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분명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당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안전함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주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과일의 양면성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 신장 기능 저하, 당대사 문제, 간 건강 악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연 독소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혹은 부정맥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과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 덕분에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며 많은 분들이 건강 음료로 즐겨 마십니다. 하지만 자몽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플라노쿠마린, 후라노쿠마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간에는 CYP3A사라는 매우 중요한 약물 대사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의 약 50% 이상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약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자몽을 섭취하면 이 플라노쿠마린 성분이 CYP3A사 효소의 작용을 강력하게 억제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내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로 축적됩니다. 마치 적정량의 약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20알, 심지어 100알 한 번에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의 과다 복용과 동일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계열. 자몽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손상, 심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횡문 근육 해증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고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 실신은 물론 심하면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부정맥약 아미오다론 등 약물 농도 상승으로 심장 리듬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거나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등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인데
자몽과 함께 섭취 시 신장 독성, 신경 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불안제, 수면제, 과도한 졸림, 어지럼증, 심지어 호흡 억제까지 올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몽 주스 한 잔이 하루 이상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몽이 과일 자체로 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자몽이 예고 없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약 복용 중인데 무심코 자몽 주스를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자몽을 피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행히 오렌지나 레몬 같은 다른 시트러스 계열 과일들은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의심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번엔 건강식의 대표주자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도 먹고 다이어터도 먹고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 바나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 그리고 휴대성까지 좋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높은 함량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심장 박동, 혈압 조절, 신경 기능 등의 필수적인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쌓이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장 근육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미미한 부정맥으로 시작하지만 심하면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여 순식간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만성 심부전 환자, 투석 환자, 고령자 중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그리고 특정 혈압약 AC 억제제 등 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고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외에도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멜론, 키위, 참외, 토마토, 아보카도, 천도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섭취를 제한하거나 매우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 제한 시기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과일을 꼭 드시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과일을 잘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면 칼륨 성분이 일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상태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달콤합니다. 그 단맛의 주범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천연당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당분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으로 들어온 과당이 너무 많으면 간은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쌓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심하면 간염,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현대인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과당 섭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당은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일의 과당은 혈당을 포도당만큼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 시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중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콤한 과일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형태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게 되면 이 귀중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하므로 지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무제한 허용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섭취량과 섭취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통째로 그리고 소량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간 건강과 혈당 관리를 위해 과일은 약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식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상황에서 과일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일은 특정 조건에서 그 자체로 강력한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로 불리는 아키에입니다. 이국적인 맛과 생김새로 유명하지만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키에는 히포글리신 하이포글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혈당 생성을 방해하여 심각한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혼수 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메이카 구토병, 자메이칸 어메이팅 시그니스의 원인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해외 과일을 접할 때는 반드시 섭취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콤하고 수분이 많은 동남아시아의 인기 과일, 리치입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영양 결핍 상태의 어린이들이 공복에 리치를 과도하게 섭취한 후 원인 불명의 뇌염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리치에 함유된 MCPG 메스린, 시크로프로필 글리신이라는 물질이 역시 혈당 생성에 관여하여 저혈당을 유발하고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복에 리치를 많이 먹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 모양의 아름다운 스타프루트입니다. 이 과일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박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면 딸꾹질, 구토, 불면증으로 시작해 심하면 의식 혼미, 발작,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는 절대 금기시되는 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의 특정 부위에도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사과, 배, 살구, 복숭아, 체리 등의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청산가리 시아나수소 성분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 섭취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량의 씨앗을 부수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씨앗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독성을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일이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여전히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과일을 섭취하는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과일 섭취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미 식사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 또는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식간에 먹으면 다음 식사까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적정량을 지켜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과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보통 성인 주먹 크기로 하루 1에서 2개 정도입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혹은 작은 귤 2개 정도의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섞어 먹더라도 전체 양을 이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사과, 배, 포도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껍질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네 번째 황금 법칙, 채소와 함께 섭취하라. 과일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 채소를 듬뿍 넣거나 과일 스무디에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갈아 넣으면 당 부하를 낮추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과일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황금 법칙, 내 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지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과일 섭취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과일을 악당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을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믿어왔던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과 과일의 성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일을 고를 때 단순히 맛이나 당도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일이 내 몸과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과는 충돌하지 않을지, 나의 신장이나 간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지라는 독에서 벗어나 지혜라는 해독제를 얻는 과정입니다. 과일은 적절하게, 현명하게 섭취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음식과 여러분의 몸이 맺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일 먹지만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나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